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바로 한미 반도체 다음 HBM 햅싱 공정 2기업 순식간에 급등할 겁니다. 한미 반도체 다음 HBM 핵심 공정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기업 오늘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로봇,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한미반도체 다음 HBM 햅싱 공정 2기업 순식간에 급등할 겁니다. 입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SK 하이닉스의 독주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뭐 삼성전자가 따라오고 있고 마이크론이 올라오고 있다 하더라도 SK 하이닉스가 너무 압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SK 하이닉스 HBM 랠리로 주가가 말도 안 되게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SK 하이닉스가 HBM 등 차세대 반도체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덕분에 주가는 올 들어서만 20% 넘게 뛴 상태입니다. 사실상 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을 200조 만들겠다라고 하던 게 이거 너무 허황된 얘기 아닌가 싶었거든요. 근데 200조가 정말 잘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나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증권가가 바라보는 SK하이닉스의 적정 주가가 어느새 20만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0%만 더 가면, 온 만큼만 더 올라가면은 충분히 20만 원의 달성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현실적인 목표 주가라는 거죠. 엔비디아는 현재 AI 반도체 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어 이에 따른 SK 하이닉스의 독과점적 지위가 한동안 지속될 것이란 관측입니다. 그러니까 한동안 지속된다라는 것은 SK 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성장하거나 계속 기대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달 들어 분석 보고서를 발간한 증권사의 목표 주가 평균치가, 그러니까 어떤 증권사만 높게 얘기하고 어떤 증권사는 낮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평균을 내보니까 전부 다 20만 원 정도를 얘기했고, 당연히 20만 2,700원이라는 거는 어딘가는 20만 원 이상도 얘기한 곳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기대감이 정말 끝도 없이 올라주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따라서 좀 기대감을 부응해 주고자 이번에 언급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6세대 HBM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HBM1, HBM2, 2E, 3, 3E까지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5세대고요. 이제 HBM4는 6세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HBM 전문가인 황현테크 리더가 SK 하이닉스 HBM3E 기술과 함께 이번에 엔비디아로 공급되는 게 HBM3인데 이거를 한 단계 또 성장시킨 HBM4 기술 로드맵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HBM4는 뭐 얼마나 좋은데, 뭐 성능이 얼마나 대단한데, SK 하이닉스에 따르면 HBM4 6세대 HBM은 HBM3E와 비교해 대역폭은 1.4배가량, 그러니까 말 그대로 데이터를 한 방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1.4배 늘어나는 거고요. 전력 소모는 약 70%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전력 소모는 덜 하는데 저렇게 말하면 데이터는 더 많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게 HBM4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HBM3 대역폭이 초당 1.18TB였던 점을 고려하면 초당 1.65TB 이상의 대역폭을 갖출 전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항상 빅3 반도체의 기준이 뭐라고 했죠? 능력은 더 올라가야 돼요. 능력 올라갔죠. 전력은 덜 먹어야 돼요. 전력 덜 먹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크기가 더 커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크기는 같은데 능력은 올라가고 전력을 덜 먹어야 됩니다. 근데 크기가 커져 버리면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쌓는 칩의 수도 기존 8단에서 2배, 16단으로 극적 확장을 하는데 D램의 두께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크기는 그대로 보면서 크기는 그대로인데 전력은 덜 먹고 능력은 더 좋은 이런 HBM을 만드는 게 이번에 SK 하이닉스 6세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6세대 HBM을 좀 더 알아보자면 수율을 향상하면서 발열을 줄이기 위해 제조 방식도 차세대 MRMUF, MRMUF라는 게 이 특수 액체를 넣어서 굳히는 방식을 썼었는데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아니 MRMUF에서 하이브리드 본딩이 뭔가요? 하이브리드 본딩은 칩을 쌓을 때 전기를 통하게 해주는 전도성 범프를 없애고 칩을 바로 붙여서 데이터 전송 속도와 적층 효율성 향상입니다. 저렇게 말하면 붙는 부분을 넓혀서 아예 이제 이 숄더블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전독성 범프 같은 걸 빼버리고 아예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붙이면서 이 전송 속도도 당연히 이 표면적이 넓어지니까 전기 넘어가는 것도 더 효율적일 거고 적층 효율성도 더 좋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엔비디아, AMD 등 AI 반도체 기업 중심이었던 HBM 고객도 현재로서는 거의 뭐 엔비디아 독점이죠. 근데 이제는 자율주행에도 차량용 반도체가 더 좋아질 거고 그러다 보면은 분명 이 자율주행차 안에서도 데이터 처리가 많아질 거고 그럼 당연히 HBM 많이 쓰겠죠 라고 하면서 이 자율주행차에도 우리가 HBM 납품하겠다 포부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근데 뭐 당연히 SK 하이닉스가 HBM4를 하겠다고 하면 삼성전자도 HBM4에 대해서 대역폭이 66% 늘어나고 초당 2TB를 목표로 하는 또 쌓는 칩도 똑같이 16단으로 확대하는 HBM4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이번에 이 6세대 HBM4에 대한 기대감도 조만간 물론 올해 안에 양산은 못하겠지만 HBM3E에 이어서 바로 기대감을 만들 수 있는 반도체를 공개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요. 그냥 뭐 만든다고 하면 만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추가 투자를 진행을 하죠. 그래서 올해 SK하이닉스 AI 반도체 패키징 투자가 늘어납니다. 패키징이 뭐예요? 말 그대로 후공정 투자가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가 HBM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올해에만 첨단 반도체 패키징 공정에 약 1조 3천억 원 이상을 투자합니다. 아니 1조 3천억이면 얼마나 투자하는 건가요? 뭐 많은 양인가요? 올해 지출 예산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업계 추정치는 14조 원으로 그러니까 올해 한 14조쯤 쓸 것 같다라는 거죠. 14조에 약 10분의 1 정도가 패키징 공정 개선에 투자한다라는 거죠. 이게 뭐 저거하고 이거하고 해가지고 뭐 10분의 1, 100분의 1 들어가면 모르겠는데 오로지 패키징 공정, 오로지 후공정 개선에만 정확히 말하면 HBM에만 1조 3천억이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산업의 첫 50년은 칩 자체의 디자인과 제조에 관한 것이었지만 앞으로 50년은 후공정, 즉 패키징이 전부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사람들이 원하는 대역폭, 사람들이 원하는 메모리를 지금 기술로 만들기에는 사실상 좀 느려요. 그러니까 사람들 기대는 충족하면서 쓸 수 있는 거, 기술력을 지금부터 엄청 발전시키지 않아도 기대에 충족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패키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당연히 더 기술력이 늘어나겠지만 사람들의 기대를 부응하려면 이제는 패키징 기술로 어떻게 조합해가지고 원하는 만큼의 이 기능을 성능을 뽑아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SK 하이닉스는 기술 혁신을 통해 반도체의 전력 소비를 줄이고 성능을 높이며 HBM 시장에서의 선두 자리를 확고히 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번 투자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1등하고 있는 거 놓치지 않겠다. 1등하고 있는 거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기대감이라는 거죠. 그래서 HBM 1등 한 김에 이번 투자하면서 우리 한번 어디까지 가볼까? 디램도 우리가 한번 씹어 먹어보자. 뭐 이런 기대감이 있죠. SK 하이닉스가 HBM, DDR5 등 4세대 제품 대응을 위해 최선단 디램 생산 능력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최선단 디램 생산 능력이 뭐냐면 가장 차세대, 가장 발전된 디램을 생산하는 이 능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SK 하이닉스가 HBM, DDR5 1B 차세대 제품 대응을 위해 최선단 디램 생산 능력을 증대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한다면은 이 1B입니다. 이게 뭐냐 이거죠. 이 1B. 1B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세대가 1X, 2세대가 1Y, 3세대가 1Z, 1A, 1B. 그래서 5세대를 우리는 1B라고 얘기를 합니다. DDR5죠. 현 시점에서 1Z와 1A, 그러니까 3세대와 4세대, DDR3와 DDR4가 가장 비중이 크죠. 당연히 오랫동안 해왔으니까. 근데 앞으로는 당연히 1B 디램이 성장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다 보니까 1B 이 생산에 충분히 증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디램까지도 우리가 한번 삼성전자를 넘어보자, 뭐 이런 기대감을 주고 있다라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SK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가 상당히 높여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목표가가 얼마니?라고 하니까 22만 원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아까 20만 2,700원 평균치가 나왔죠. 20만 2,700원이 나오려면은 누군가가 20만 원 이상 불렀어야 되는데 그 부른 곳이 SK 증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SK 하이닉스가 시장 주도적 위치를 최소 내년까지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고요. 최소입니다.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게 아니라 내년까지는 무조건이다. 뭐 이런 목표인 거죠. 그래서 목표 주가를 기준 19만 원에서 22만 원까지 상향 조정을 했고요. 거의 뭐 한 20% 정도 올린 거죠. SK증권에 따르면 올해 1사분기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1조 6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8%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거의 뭐 4, 5배 이상 성장할 걸로 전망이 되는 거죠. 그만큼 지금 어떻게 보면은 HBM 입장에서는 또는 메모리 반도체 입장에서는 거의 대장 역할을 하고 있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HBM 등으로 최소한 내년까지 시장에서 주도적 위치를 유지할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그래서 최소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이 아니라 2026년, 7년까지도 잘하면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경쟁자들의 시장 진입이 예정돼 있지만 마이크론, 삼성전자, MRMUF의 높은 생산성은 이게 이제 SK 하이닉스가 생산하는 방식이죠. 삼성전자가 뭐 해볼까 말까 하다가 안 한다라고 얘기한 건데 내년 물량에 대한 선제적 수주 가시성이 높을 것이다. 아시겠지만 올해 SK 하이닉스 HBM 수주는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미 이 MUF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하이브리드 본딩 등 이 추가적인 기술력 발전으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표가 얼마? 지금 22만 원까지 가보자라는 거고 22만 원이면 지금부터 약 30%는 더 뛰어야 22만 원까지는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SK하이닉스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큰 거 이해를 했는데요. 그럼 우리가 지금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 SK하이닉스 디램 HBM 수혜기업, 정확히 말하면 SK하이닉스 향의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기업이 바로 DI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DI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DI가 정말 끝도 없이 상승이 나왔었죠. 그래서 DI는 올해 1월 SK 하이닉스를 대상으로 368억 원 규모의 디램용 웨이퍼 테스트 공급 계약을 공시를 했고요. DI 장비는 타 사업 부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마진율을 가지고 있어 이익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올해 신제품을 내놓으면서 H200, B100이죠. HBM 탑재가 늘어나고 그걸 당연히 SK 하이닉스의 HBM을 쓰고
DI의 장비 수주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옵니다. 왜? SK 하이닉스 향 기업이 DI니까. 그래서 엔비디아의 H200 누가 쓰니? 아마존 웹서비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오라클 등이 탑재를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 쓰는 기업이 없다. 다들 그냥 엔비디아 H200을 무조건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DI의 HBM 기대감도 있죠. DI의 자회사인 디지털 프론티어는 일본과 미국이 양분하고 있는 웨이퍼 테스트 시장에서 국산화를 성공했습니다.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 국산화를 성공했다라는 거는 당장 상용화할 순 없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일본이나 미국의 시장을 야금야금 뺏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회사 디지털 프론티어는 HBM용 특화 장비를 개발하고 있으며 두 가지 기능으로 분리함으로써 웨이퍼 처리 속도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웨이퍼 테스트가 왜 중요하냐면 제가 HBM 하면 수율이 중요하다 하죠. 수율이 결국엔 HBM에 대한 수주를 책임진다. 수율이 높은 기업이 HBM 수주를 독점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웨이퍼 테스트는 생산 초기 단계에서 결함 있는 제품을 빠르게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생산 비용을 낮출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 가가지고 다 만들었는데 불량이야 하면 당연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근데 초기 단계, 시작하는 단계에서 불량을 다 걸러내기 때문에 당연히 수율이 더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비용도 나중에 걸러내지 않기 때문에 더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웨이퍼 테스트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SK 하이닉스의 국산 장비 사용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해당 검사 장비를 제조하는 디지털 프론티어의 수혜가 기대가 되고 그 모회사가 DI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DI가 최근에 좀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관심을 갖기보다는 9,200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9,200원 이하로 내려오면 우리는 그때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00원 이하부터 관심, HBM 그 다음에 D램 둘 다 우리는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연관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DI 9,200원 이하부터 관심을 갖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로봇,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정리해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화번호 적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무료고요. 네, 그냥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무료로 접속을 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화번호 같은 거는 전혀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접속을 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되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혹시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로봇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이 자료집은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 저희가 9만 명 구독자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료를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내려가 보시면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로봇 총정리 자료집 8만 명 구독자 때 드렸던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그 다음에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 자료집까지 전부 다 100% 무료입니다. 밑줄의 본전이니까요. 그냥 다 무료로 얻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당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3월 22일, 21일, 20일, 19일, 18일, 15일, 14일 추천주 무료로 매일매일 드리고 있고요. 급비 분석에서는 장 시작 전 시황부터 해외 증시 이슈 다 무료로 장전에 정리해 드립니다. 다른 거 볼 필요가 없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무료로 정리해 드리니까요.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입니다. 그러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꼭꼭꼭 얻어 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10만 명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딴 거 안 바라고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